안녕하세요. 잘생긴 오렌지 자루입니다. 오랜만에 부동산 관련 뉴스와 그 다음에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대략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최근 가장 큰 이슈는 코로나 사태로 코로나19 그 바이러스 확산에 의한 그러한 상태로 모든 것이 다 블랙홀처럼 코로나19에 지금 빨려 들어가는 형국인데요. 부동산 시장도 이것과 그 영향이 없을래야 없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가장 최근에 있었던 대책, 12.16 대책의 후폭풍으로 일단은 강남 지역, 강남 서초 이 지역의 그 상승률은 다소 안정화돼 가고 있다. 예, 집값이 정체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제 풍선 효과로 인해서 그 서울 외곽 지역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동안에 소외됐던 지역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가장 큰 이슈가 됐던 수원 지역, 경기도 지역, 그런 것들이 이제 풍선 효과로 인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다른 지역이 오르고, 예,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19의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많이 위축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한 예측을 하는 사람도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아무래도 소비가 줄게 되고, 그래서 내수 시장 침체가 이제 경기 불황으로 이어져서 마치 IMF 같은 그러한 금융위기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들이 집값이 더 떨어질 거라고 예측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하시는 이모 애널리스트, 그런 부동산 전문가께서는 다른 의견을 내셨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은 오히려 이 소득이 일정하신 분들, 예를 들면 공무원 같은 분들은 이렇게 코로나 여파에 그렇게 타격이 없이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따박따박 월급을 받고, 게다가 요번에 월급 인상이, 연봉 인상이 2.8%가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은 이런 거에 영향을 안 받죠. 근데 오히려 그 소비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다들 집 밖에 안 나가니까 외식도 안 하고, 이렇게 백화점이나 그런 쇼핑센터를 이용 안 하고, 아무래도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하게 되니까 오히려 합리적인 소비를 하게 됨으로 해서 잉여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축하는 돈이 더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저축하는, 이렇게 쌓아둔 돈이 늘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그것이 이제 집 투자로 가지 않을까, 이러한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공무원 급여나 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리고 또 이제 규제에서 피해가는 그 금액대인 9억 원 이하의 집, 6억에서 9억 사이의 집이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승 폭은 그 월급 인상률이 2.8%인데 거기서 이제 약간을 더한 4% 정도, 미니멈 4% 정도 이상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억 이하의 집들이 오른다고 해서 그 위에 있는 집들이 안 오를까요? 원래 이렇게 어느 정도 갭을 이용해서 갭을 두고 같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억 이상의 집도 결국에는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것이 이제 구체화되어서 나타나지는 않는데, 이것의 이유는 결정적으로 집의 부족함입니다. 집이 부족하다. 그것을 이제 방증하는 자료가 바로 이 전세가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어디는 떨어지고 어디는 오른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금리 인하가 이제 부동산으로 돈 몰린다는 거는 이제 다들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강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고가 아파트로서 이제 지금은 이제 정체기에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풍선 효과, 이제 코로나 이후로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이제 전세가율이 60% 육박.
그래서 전세가율이 이제 상승할 것이라는 이런 의미 있는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분석한 결과 12, 16 이후로 전세가율이 3%포인트나 상승했다는 거. 그래서 전분기 때가 56.9였는데 59.9로 이제 전세가도 오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세가 오른다는 건, 전세는 아무래도 실수요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 실수요자들이 구하려는 집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세가 오르는 그 원인에서 이제 살펴보면은 일단은 이제 12, 16 그 대책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사려던 사람들이 약간 관망하는 자세로 되면서 전세를 다시 제약을 갱신하는 그러한 현상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일단 집이 일단 부족하다는 거, 더 이상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막혀 있다는 그런 상황이 오면서 서울 안에는 더 이상 공급이 없다는 그런 것도 되겠죠. 그래서 공급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오르는 그러한 현상, 그리고 이제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이제 되도록이면은 그 이사나 그런 것들을 꺼리려는 그러한 심리적인 현상, 이런 것들이 겹쳐지다 보니까 전세가율은 이제 조금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앞으로도 이제 오를 것으로 보이고, 지금도 많이 지난 분기보다는 이제 많이 오르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신축 아파트 역시도 전세가율이 그 68.6%로 지난 4분기 71.5%보다 소폭은 하락했지만 4분기보다 이제 1분기 매매 거래 이제 서울처럼 크지는 않았다, 그러한 이제 뉴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러한 추이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쪽도 오히려 이제 전세가율이 하락했습니다. 그 이유로 보면은 인천의 집값이 최근에 많이 올랐죠. 풍선 효과로 인해서 12, 16 대책 풍선 효과로 해서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세가가 떨어진 게 아니라 전세가율, 이 집값에 비해서 이 전세가의 그 비율이 하락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다시 말해서 집값이 올랐다, 그래서 전세가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서남권에 있어서 여기도 이제 거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그런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곽 지역도 이제 같이 오르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당장 투자나 부동산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경기 지역을 잘 살펴보시고, 투기 지역 이외의 것, 그러니까 수도권 내에서 비투기 지역으로 된 곳에 그 풍선 효과를 노려서 투자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이 살만한 곳을 아주 핀셋으로 이렇게 딱 그 타겟으로 딱 잡은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4%나 많이 올랐죠. 세종시가 굉장히 급등한 이유도 거긴 분들이 다 어느 정도 수입이 안정된 공무원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종시에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공무원들이 딱 모을 수 있는 돈 정도, 그 정도의 타겟이 되는 그 타겟층을 공략을 해서 투자 수익을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분양 아파트 중에서 이제 9억을 넘어서 중도금 대출을 못 받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인 그 자금 흐름에 의해서 9억 원 초과 아파트가 이제 재작년보다 이제 비중도 늘었죠. 그리고 중도금 대출이 원칙적으로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예를 들면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4,373만 원에서 지난해에 이제 2,877만 원으로 이제 낮아졌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마련이 이제 불가능해지면서 어떻게 보면 그 레버리지, 사다리를 끊어놓는 현상이 이제 나타나게 됐죠. 그래서 아무래도 현금 부자들이 더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한제 유예 연장에 대해서 지금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지금 상한제를 유예를 하겠다, 안 하겠다. 지금 코로나19 추이를 지켜보겠다. 그래서 진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유예 기간 연장도 고려 볼 수 있다는 것으로 지금 조심스럽게 이제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코로나19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제 약간은 꺾인다라는 그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도 지금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상황인데요. 근데 그런 동작구도 한참 이 개발을 많이 하고 있죠.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 분야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4월 15일까지는 지금 최대한 이런 이런 재개발 재건축이 있는 그런 구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제 그들의 말을 이제 최대한 이제 수용하는 척이라도 해야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은평구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곳들의 지역도 이제 과연 적용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거는 이제 국토부의 권한입니다. 국토부가 다 쥐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것에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역학관계라든지 정치적 역학관계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대략적인 최근의 그러한 코로나19라든지 그 다음에 12.16 대책 이후에 그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에 그다음 이런 소비가 줄어듦에 따라서 오히려 잉여 소득이 늘어나는 안정적인 중산층 공무원이나 그러한 수입이 변하지 않는 그러한 그 타겟층이 이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그런 것에 대해서 대략적인 전망을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시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